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어제는 공모주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주요 뉴스가 뭐가 나오나 봤더니 이스라엘 쪽에서 또다시 시끌시끌합니다. 항상 주중만 되면은 괜찮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주말만 되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 편을 계속 들면은 새 전선이 열릴 것 이러한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냥 단순 경고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겠지만 그럼에도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이 와중에 충분히 기분 나쁜 소식인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비트코인의 날이 진짜 오는 걸까요? 미국 규제 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8개에서 10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무려 3.4%나 급락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나름은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조금 온도 차이가 있죠. 왼쪽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삼전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살아있다라는 해석은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이번 주에 증시가 안 좋은 그 와중에 그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65,800원. 요 녀석이 깨지면 조금 골치 아프다는 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날개 없는 추락 중입니다. 이번 주만에도 2.7% 하락. 에코프로비엠은 여전히 매일매일이 신저가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차트를 보면은 키르분들 여기가 저점이라는 확신을 내릴 수 있나요?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걸 맞출 확률은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 잡고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서는 거는 조금은 어리석은 선택이 될 확률이 꽤나 높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개별 종목이 하루에 5%, 10% 빠지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하루 만에 내 재산의 몇 프로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욕심이 나더라도 그래도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면은 여전히 나쁩니다.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은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한이기, 그럼 우리가 언제 저점인 걸 알 수 있어? 그거는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이게 혹시나 저점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기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환율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망을 보니까 이번 주 오는 주죠. 그때는 1360원을 뚫고 다시 또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조금 거칠어질 수 있고 그때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전망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있습니다. 80에서 90 그 사이를 계속 지키는 모습. 금요일날 미국은 어떻게 끝났나? 처음에는 괜찮나 싶더니 결국 또 마지막에 하락했습니다. 약세장의 특징이죠. 대부분의 약세장은 음봉 마감, 그러니까 전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중심의 나스닥은 0.3% 올라가면서 이 정도면은 잘 방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왼쪽에 보는 다우가 무려 1.1%나 급락하며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날 최소한 1% 넘게 하락 출발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다우가 많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은행주가 많이 급락을 했다고 해요. 무려 18년 만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자기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혹시 은행에 좀 안 좋은 일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만큼 증시가 지금 현재 악재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을 보시면 4.845로 여전히 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직도 올라가는 추세인 건 변함이 없겠죠. 다시 또 5.0을 뚫고 갈지 이번 주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급등 후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이평선 기다린 다음에 이평선이 오면 다시 가겠다. 그런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와중에 현물 ETF가 넘어진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하락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기세가 매우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코스피는 1% 넘는 하락 출발 예상해 볼 수 있네요.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증시 전망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는 결국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작년에 그 하락장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는데, 결국은 11월이 지나 12월, 1월, 그때가 되어야, 아, 그때가 저점이었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또 길어봐야 1년 안에는 하락한 만큼 또다시 상승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기 쓴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주식 투자는 떨어질 때 진짜 조금 잃는 게 중요하고 먹을 때 왕창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금 딱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충분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적게 잃는 게 중요하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격적은 아닌지라는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상승한다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올 때, 그러니까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년물 금리도 떨어지는 마지막 끝판왕 호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바꿔도 아마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 1억을 주고 이것 좀 굴려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욕심나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하락했던 네카오 이거 금리 인상 멈추면 무조건 올라간다, 아니면은 정말 오래 좋았던 테마주 로봇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옴시티라든지 등등등 그런 친구들을 뭐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최근 들어 급격한 조정을 받는 2차전지가 탐날 수도 있고, 게다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락하는 완성차, 요런 친구들이 탐이 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실적 우려가 나오는 친구들은 지옥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와중에 2차전지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있으셔서 아니 야 2차전지 공부 좀 해라, 2차전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벌써 고점 대비 60%나 빠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여러분들 많은 뉴스에 대해서 봤습니다. 전기차가 예전만큼 팔리고 있지 않다고 해요. 당연히 앞으로 성장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내년 실적 성장이 확실시되는 친구들 중에서 특히 대형주를 담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도 충분히 좋긴 하지만 그런데 변동성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갑자기 야 이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의 투자를 줄인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러한 전망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 친구들은 많이 오른 만큼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지금 이제 가격에서는 물려도 마음 편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코덱스 200이라든지 혹은 뭐 한국이 싫다 그렇다면 미국 지수 ETF 한 배짜리 요런 것들을 담으며, 혹시나 올라가더라도 그래도 나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면은 맞을 때 좀 덜 아프게 맞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켜보시고 내가 과연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의 실적 전망은 어떤지, 앞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인지 꺾일 수 있는 친구들인지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러한 걱정할 필요 없이 이번 주에 호재 소식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FOMC, 여기서 만약에 연준이 우리 예상보다 더 큰 비둘기를 날려준다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주도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3전,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 아모레퍼시픽, LG전자, LG노텍, HK이노엔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유한양행, 현대바이오, 포스코DX, 카카오, HPSP, 삼성전자우, 금양, 두산밥켓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LG엔솔,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코스타 레버리지,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표체, LG생건,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4,100만 원이었네요.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안전자산을 역할을 할 것,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럼피 스킨병이 확산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길지는 않았습니다. 키움증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영풍재지에서 반대 매매가 너무나 크게 나오며 키움증권이 그 피해를 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화요일입니다. 푸틴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하지만 뭐 밝힐 수 없는 단순한 찌라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봅니다. 갑자기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한 바 있었는데 그때 에크먼이 국제 숏커버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오며 국채가 쭉 떨어지며 미국 증시가 올랐죠. 하지만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가 매출이 좋았다는 평을 받고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다른 빅테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에서 제너럴 모터스도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조금 어둡게 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전기차의 조금 안 좋은 부분을 관심 있게 본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며 우리나라에서 이 차전지가 진짜 난리가 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그럼에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이 걱정이 된다는 거겠죠. LG생건이 무려 20%나 급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닝 쇼크.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이사회가 열리고요. 합병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네요. 애플 맥 시리즈 출시 예고일 화요일입니다. FOMC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 11월 2일 3시 30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유로존 GDP 예비치가 발표, 중국 10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 수요일입니다. 범부처 물가대책 발표, 기아 인증 중고 전기차 사업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 토레스 전기차를 출시, 미국 면허 항아마켓 SITC가 열립니다. 10월 국내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일본 3차 해양 방류 개시, 금요일입니다. 미국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시장에서는 급격한 신규 고용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결과도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 돼요. 만약에 좋다면은 또다시 뭐 금리가 올라가니 많이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만약에 또 나쁘면은 이거 경기 침체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같이 예상치에 딱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10월 ISM 비즈조업 지수 발표, BTS 전국 솔로 앨범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친구들이 많죠. AMD, 퀄컴, 우리나라 기업은 뭐 삼성전자, LG화학 이런 친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목금 매우 중요하죠. 애플이 나옵니다. 과연 구조대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월 6일부터는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실적 시즌인데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공모주도 정말 많으니까 공모주도 잊지 마시고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